이 밤사이 뉴욕 증시 이 대중 소프트웨어 보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과 함께 이 넷플릭스가 10% 급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에서 불협화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다우 지수는 0.7%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도 거의 1%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주들이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또 S&P 500도 0.53% 하락했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방 압력을 가한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 이 그간 다시 한번 사이가 유화되나 싶었었던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미심장한 발언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유의미한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밤사이에 분위기가 또다시 심각하게 고조가 됐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의 수출 제한, 이 히토류 관련 제한에 대한 보복으로서 미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광범위 수출 제한을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광범위라는 것의 의미는요, 제품이 전 세계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거나 또는 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중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트북을 포함해서 제트 엔진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밤사이에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역시 투심을 악화시켰고요. 두 번째로 이 그간 진정세를 보였었던 은행주들의 지역은행주들의 이 대출 부실 우려 완전히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나 했는데 밤사이에 다시 한번 이를 부추기는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저신용을 의미하죠. 이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 프라이마랜드 캐피털이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 이자를 납부하지 못했고요. 또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이번 파산은 이 지난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이번 지역은행 부실 사태의 시발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이 트라이컬러 홀딩스의 청산형 파산에 뒤이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연쇄 부실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 도미노처럼 다시금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불과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남겼었죠.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트라이컬러 홀딩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바퀴벌레의 비유를 했습니다. 한 마리의 바퀴벌레가 눈에 보인다면 주변에 분명히 몇 마리가 더 있을 것이다,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숨어 있는 또 다른 바퀴벌레였네요. 이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밤사이에 10%가량 급락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예상 대비해서 부진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인데 브라질의 세금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출을 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타격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2022년부터 3년간 이어졌었던 브라질 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6억 2천만 달러가량을 사측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세금 비용에 크게 작용이 되면서 실망감을 안긴 넷플릭스였고요.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주로 어떤 업종에 집중이 됐고 어떤 업종에서 빠졌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초록불이 상승불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불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온 시장이고요. 특히나 그간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기술주들 또는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큰 기술주들이 특별하게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보시자면 가장 첫 번째로 반도체단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다행히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에 AMD가 약 3%간 하락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 기술주 고평가 논란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도 흔히 알고 계시는 이 짐 크래머의 입이었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이 AI 반도체를 직접 타격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 타격한 것은 바로 오클로였습니다. 오클로가 현재 매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폭등한 상태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 때문에 오늘 테마성 섹터들, 원전주들과 양자 컴퓨팅이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왔고요. 그게 AI 반도체까지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약 5%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AI 반도체까지 이런 고평가 논란이 확산되는 계기였습니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4분기 매출과 순이익 전망치 모두 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번졌고요. 팔란티어가 굉장히 또 3%가량 하락하는 강한 이런 급락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00%가량 급등했던 이 과열 논란주 중에 하나였다는 점을 확인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오늘 불안감이 굉장히 강해진 시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밤사이의 특징주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테슬라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장 마감 직후에 5시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매출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5%나 낮게 나왔고요. 또 이 전년비 대비해서는 주당 순이익이 31%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의 주가 흐름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입니다. 약 1.6%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된 테슬라인데 부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장중에 전해졌습니다. 잠시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 테슬라가 배터리 연결 결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13,000대가량의 차량을 리콜한다는 소식이 또 다시 한번 정규장에서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실적 실망감까지 더해지니까 현재 2%의 추가적인 애프터마켓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아마존도 1.8%가량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이 아마존의 AI 스타트업 고객 발굴 시스템이 상당한 맹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지적이 따랐기 때문인데요. 그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아마존이 유망한 AI 스타트업 고객을 발굴해내는 방식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서지 AI와 같은 이 소자본, 고평가 스타트업들을 줄줄이 놓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주요 고객사인 엔트로픽이 현재 알파벳과 협상 중이다라는 소식도 장중에 전해지면서 낙폭을 더욱더 키워간 아마존이고요. 애플도 1.64% 하락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불협화음이 커질수록 가장 대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M7 종목이죠. 거기에 더해서 아이폰 에어가 이번에 상당히 또 많은 기대를 얻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첫 출시됐을 때의 반응이 상당히 좀 미적지근했습니다. 이 지난 수요일 중국에서 드디어 이제 에어 판매까지 개시를 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가 구매보다는 제품을 체험하고 구경하는 데 그쳤고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아이폰 17 프로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슬림한 새로운 모델보다는 조금 더 무겁지만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이 프로 모델을 찾는 고객이 더 많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삼성이 이 애플 비전 프로 가격의 절반 수준인 갤럭시 XR 헤드셋을 출시한 점 역시 애플에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0.01% 장중 내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장 막판 들어서 굉장히 극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AI 사업부 개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약 600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메타가 이를 갈고 신설한 부서에서만큼은 전혀 인사 이동이 없었다는 면에서 장 막판 들어서 약간의 안심 매물이 들어왔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0.56% 상승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언제 어디서나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을 모토로 윈도우와 엑스박스 간의 통합을 그동안 추진을 해왔었죠. 거기에 활용 점정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현재 ROG 엑스박스 엘리 라인업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던 밤사이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또 이어서 구글은 0.47% 상승했는데 밤사이에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다들 부진했다는 말씀 종전에 드렸습니다만 구글이 상당히 획기적인 이런 이슈를 발표한 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이 구글의 양자 컴퓨팅 칩이죠. 이 윌로우가 13,000배나 빠른 알고리즘을 구현해내는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졌고요. 또 두 번째 호재도 있었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가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차량에 탑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구글 역시 긍정적인 이런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 이외에 이 밤사이에 실적을 발표한 세 가지의 주요한 종목들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GE 버노바입니다. 1.59% 하락했는데 이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을 그나마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이 3분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1.64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주당 순이익에서 실망감이 나왔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 GE 버노바고요.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에 전력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램 리서치는 이제 테슬라와 비슷한 시점에, 그러니까 종전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2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다 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음 분기 역시 계속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램 리서치의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현재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IBM이 1.94% 정규작에서는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 지금 시각에는 시간외에서 급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분기 호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소 실망감을 자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현재 IBM의 주가 상황입니다. 약 4%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테슬라든지 IBM이든지 중요한 것은요. 헤드라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세부 항목이 얼마나 이 투자자들의 마음에 들었는지, 기대를 충족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실적 발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마일스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3.93%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되돌림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연기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밤사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이다 라면서 공급 차질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1,432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여전히 큰 변동성이 없어 보이고요. 또 비트코인은 3.43% 하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반대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0.2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4,100달러 선의 고지를 탈환했고요.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재부각되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역시 소폭이나마 하락 이어갔습니다.